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로에 놓인 요즘 지역도 아슬아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도 계속 높아져 걱정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두고 지역에서도 반발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남해안을 덮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염수에 그대로 남아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난개발 저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꾸렸던 시의회는 현장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을 시정부가 꼭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전남 서부권의 중심 목포에서는 오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5개 지자체를 물리치고 목포가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도 순천에서는 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처럼 급증세는 아니지만 전체 감염자의 절반이 무증상으로 나타나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여수와 순천에서 다시 시작됐는데요. 장기적으로도 백신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순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4명. 이번 주부터는 하루 1명이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불안한 감소세라는 분석입니다. 전체 감염자 가운데 50%가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무증상이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지역에 산재해 있다고 보고 농어촌 지역의 순회 검사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타 지역 방문, 외진 접촉 등 의심스러운 접촉이 있었다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정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지난 12일부터 여수와 순천 지역 접종센터에서 재개됐습니다. 도내 2분기 대상자는 50만 5천 명. 현재는 백신 수급이 계획대로 진행돼 1, 2분기 대상자까지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16세 이상 도민 159만 명을 모두 접종한다는 계획인데 순차전 백신 확보가 관건입니다. 3분기까지 도민 대부분이 접종할 계획인데요. 관건은 백신의 안정성과 공급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얀센 백신도 미국서 접종 중단이 공고돼 안정적인 도입이 부각된 상황. 전국적으로 700명대로 확산된 코로나19에 지역에서도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과 백신 접종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발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각계에서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천에 방사능 오염수 모형을 쏟습니다. 광주 탈핵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모함을 비판했습니다. 오염수에 물을 많이 섞어서 희석하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이 물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암물질로 불리는 삼중수소, 탄소 14 등은 제거되지 않고 오염수에 그대로 남아있다.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안을 덮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은 후쿠시마에서 배출한 오염수는 7달 뒤에 제주 앞바다에 유입되고 그보다 한 달 더 지난 뒤엔 동해까지 오염시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사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국 수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남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수산물 단속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도내 해역의 방사능 유익 검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국의 이익에만 골몰한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 때문에 인류의 공동 자산인 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인접 피해 국가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중국, 북한 등 인접 국가와 오는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등으로 공조를 강화하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사실상 미국의 승인으로 결정된 이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21년판 가스라 테프트 밀약과 다름없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인구가 28만 명 아래로 내려선 가운데 시 당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여수 지역 인구 감소의 특징 중 하나로 산단 근로자들의 타 지역 전출을 언급하며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책, 보육 환경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 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 시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청사를 통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별관 증축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련된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이 본인과 가족에 이어 측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정현복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B씨가 소유한 대지에 주민센터를 짓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광양시가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고 건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며 특혜를 준 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순천시 해룡면 와온 해변에 정박 중이던 무동력 바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옮겨부터 모두 7척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난개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시의회 조사위의 활동 결과를 두고 아쉽다는 의견과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내놓은 보고 내용과 시민단체의 입장을 강서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난개발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의회 난개발 조사위. 결과 보고서에는 난개발 정책 제안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보기 흉한 옹벽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조경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 숙박업소 오폐수 방류 문제가 불거진 돌산 해안에 공공하수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또 반지하층을 만들어 경관지구내 층수 제한 조례를 회피하고 있는 실태도 언급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처벌이다 하는 것보다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시정부에 7, 8가지의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난개발조사위의 조사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논평을 내고 조사위 보고서엔 정작 여수 난개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규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의 계기가 된 돌산 자연훼손 사건을 비롯해 허가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서 내 조사 결과란에는 인허가 위반 건수 외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규명 없는 대안은 시의회와 시청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시민협은 비판했습니다. 공무원들도 면죄부를 줘야 되겠고, 시의원들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명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조사위원회인 거죠. 이에 난개발조사위는 시민협의 지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면서도 돌산 자연훼손 등 수사 중인 사안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청회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위 정책 제안이 시정부에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인증 취소 농가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인증 1회 취소 시 3년 동안, 2회 취소 시 5년 동안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4만 5천여 헥타르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순천만의 자연에 집중해온 김학수 사진작가가 순천만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광과 생태를 소재로 사진집을 발간했습니다.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가 펴낸 이번 포토 에세이에는 작가가 엄선한 170여 점의 작품과 지역의 독특한 감성이 어우러져 자연 생태 관련 전국의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국 3,300여 개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관리를 담당할 한국섬진흥원 설립지가 목포시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경쟁을 벌인 6곳 가운데 서남해안의 중심이자 섬의 관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립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가 전남 목포시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호남 고속철도와 무안공항 등 높은 접근성과 섬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도 이점으로 꼽았습니다. 접근성도 대단히 좋고 또 장소 적합성 또한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입지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된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해 말. 이후 설립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2월 설립지역 공모가 시작됐고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충북 보령시와 홍성군, 인천 중구와 옹진군, 전북 군산시 등 9곳이 신청했습니다. 이어 신안군과 홍성군이 유치를 양보하며 목포시와 보령시에 각각 힘을 실어줬고 군산시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치를 포기하면서 최종 6곳이 경쟁했습니다. 현장 실사와 치열한 지자체별 대면 심사가 이어졌고 2달 만에 목포 사막도가 최종 설립지로 선정됐습니다. 섬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고 하나로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하면은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섬진흥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내 섬 관련 조사와 연구 평가, 정책 수립 지원, 발전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섬진흥원.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재단법인 설립과 인력 채용을 거쳐 오는 8월 섬진흥원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